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2022년 11월 25일 기준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 시세와 함께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을 옥죄던 금리 인상이 한국은행의 베이비 스텝이 나오며 일단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지난 11월 24일 한인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 올리며 사상 첫 6회 연속 인상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자이언트 스텝은 피해가고 있는데요. 통화정책 긴축 강도를 두고 고민이 깊다고 해석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1.7%로 대폭 내려잡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와 다를 바가 없는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이른바 3고 속에서 수출이 흔들리고 내수마저 어려워지면서 2023년에 경제 한파 위기론을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집값은 매주 최대 하락폭을 경신 중입니다. 매주 크게 떨어지는 소식만 전하다 보니 식상한 감도 없지 않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젊은 층의 영끌이 많이 이루어졌던 노도강의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전체적으로 중저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까닭입니다. 주택 거래가 거의 멈추다시피 하니 주거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시세 차익이나 세금 문제 또는 포지션 변화를 위해서가 아닌 전근, 학군, 가족, 실생활 등의 다양한 사유로 누군가는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도무지 집이 팔리고 있지 않으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수가 급감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0월 우리나라에서는 45만 6천 명이 이동을 했는데요. 이는 1974년 이후 4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무려 1974년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사건으로 유경수 여사가 피살되었던 해로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었던 시절이었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발표도 이와 무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매도보다는 보유로 전환될 수가 있고 추가로 주택 구입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적폐 취급을 받던 다주택자들에게 어떻게든 혜택을 주려는 모습에서 인생을 배운다면 과한 표현일까요? 딱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고 미분양이 늘어나자 특별법까지 만들어 10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단지도 있었죠. 세상사는 이렇게 돌고 도나 봅니다. 다주택자를 무조건적인 필요악으로 보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순기능을 담당하는 한 축으로 재평가하는 여러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다산 신도시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히 저가 매수세는 붙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만 매수자는 최대한 가격을 낮추려는 경향이 강해서 팔아야 할 날짜가 정해져 있는 어지간한 급한 매물이 아니고서는 가격 조정에는 온도차가 있는 듯 보여집니다. 2022년 11월 25일 기준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 시세표를 먼저 보시죠. 상승단지 없이 총 5개의 단지의 KB 시세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며 큰 폭의 추가 하락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별 급한 매물들이 이미 거래가 되거나 전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매수자 사정권에 들어가는 급급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셋값 또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는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이 0.56% 하락하는 가운데 경기도 전세가도 0.59% 떨어지며 다산 신도시 역시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던 전세시장은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으며 전국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세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화 정책에 의거 1금융권에서 가장 대출 받기 쉬운 상품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급만 아니라면 무소득의 가정주부까지도 2%대의 저금리로 시세의 80%까지 쉽게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이 되니 약 4% 전후의 전환율을 감내하며 월세를 살 이유가 없었죠. 5억 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내 돈 1억 원만 있으면 들어가 살 수가 있었으니까요. 비슷한 가격대의 월세는 4억 원에 대한 월세율이 약 160만 원 정도인데 같은 4억 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는 원금 상관없이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오히려 월세가 더 유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는 늘어난 반면 전세 수요는 줄고 이자 부담 때문에 좀 더 싼 하급지로 가거나 다른 대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전세 수요 감소는 매매가 하락과 더불어 수요 감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전세 사기나 깡통 정세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피해 방지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선된 임대차 제도에 대해 반드시 숙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파트는 비교적 안전한 자산이지만 누군가에겐 재산의 대부분일 서민들 전세금을 노리는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세가 반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전국 시세의 바로미터가 되는 강남권에 신규 공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납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 이른바 강남 4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584가구입니다. 서울 전체 물량의 50%가 넘으니 공급이 많아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둔촌주공 재건축도 있습니다. 1만 세대가 넘지만 일반 분양은 대부분 실거주 의무가 있을 겁니다. 조합원 매물과 가능성은 적지만 미분양 물량이 나온다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 상당수 전세 시장으로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남권은 교통, 학군, 인프라 등등의 이유로 상당한 수요가 뒷받침이 되는 시장입니다. 전세가가 대폭 하락을 하면 이차 및 최상급지에 살아보자 하는 수요가 생길 수도 있죠. 다산 신도시의 경우 인서울도 아니고 강남권은 더더욱 아니지만 도시가 완성기에 접어들면서 쾌적성을 이유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왕숙 신도시는 시작도 못했기에 주변에 대규모 공급이 없고 취약점이던 대중교통도 지하철 8호선 개통으로는 한방에 해결이 됩니다. 금리 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 초 이후에는 동결 내지 인하로 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별 전세가는 개별 호재와 수요 공급에 따라 움직이되 지하철로 직주 근접이 보장된 신도시는 현 시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 4년마다 돌아오는 월드컵 시즌입니다. 우리나라는 10회 연속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지만 본선 무대에서는 늘 약자의 위치였습니다. 매번 정신력만 강조하며 온몸으로 상대 선수를 막아내었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 우루과이의 경기전에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빌드업 축구를 선보이며 볼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승패를 떠나 무언가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며 울컥한 감정은 저만 느낀 건 아니었죠?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다들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공포감을 조성을 하는데요. 지금보다도 더 힘든 시기에도 우리는 잘 견뎌내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 희망이라는 걸 월드컵 한국 축구를 보며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오 필승 코리아를 오늘도 외치면서 오늘 저녁의 경기를 다 같이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 건강하게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